자, 생태계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봅시다. 생태계는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살아가는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생태계라고 하는데 생태계의 구성 중에 가장 간단한 제일 작은 단위가 하나하나의 생명체에 해당하는 뭐가 됩니까? 개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개체들이 모일 때 줄 거 볼까요? 같은 종의 무리, 같은 종들이 무리를 지은 걸 뭐라고 불러준다? 개체군. 개체군의 핵심은 같은 종의 모임이다. A라는 종, B라는 종, C라는 종이 관계를 맺고 살면 여러 종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서로 다른 종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군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체군은 어떤 종들, 동일한 종의 집단, 군집은 여러 종들의 집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공간에서 이런 군집들이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는 가장 큰 뭐라고 불러준다? 생태계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의 구성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물적 요인은 간단하죠. 말 그대로 동물, 식물, 세균, 곰팡이 다 통틀어서 생물적 요인이 될 거고요. 비생물적 요인은 예를 들어서 바다 생명체는 바다에 살잖아요. 육상 생물은 육지에 살잖아요. 공기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고 적절한 온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 환경적 요인을 뭐라고 불러준다? 바로 비생물적 요인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생물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생산자라고 하는 것은 제일 핵심이 뭔가를 생산한다. 뭘 생산하는 겁니까? 영양, 양분을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식물들, 맞죠? 식물, 플랑크톤 이런 게 대표적으로 광합성 생명체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영양, 그러니까 양분에 대해서 굉장히 독립적이죠.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독립 영양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양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이다. 스스로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소비자라고 하는 건 말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전부 다 생산자를 섭취해서 양분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양분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준다? 종속 영양생물이다. 사람도 종속 영양생물이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피식자, 먹히는 놈이 되고요. 소비자는 포식자, 먹는 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동물, 플랑크톤, 사슴 너무 많죠. 다 열거할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이 생산자나 소비자가 부패하거나 죽었을 때 자연으로 되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세 번째, 바로 분해자가 되는 겁니다. 분해자는 다른 생물, 배설물이든 생물의 유해든 분해해서 양분을 얻고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균, 버섯, 곰팡이 등이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생태계의 이제 구성에서 생물적 요인이 있고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개라고 하는 건 시스템이거든요.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건데 비생물적 요인도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줄 테고요. 생물적 요인도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줄 텐데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하고요? 작용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바로 반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과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생태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빛이 잘 들거나 양분이 풍부하면 원인이 뭡니까? 비생물적 요인 아닙니까? 빛, 양분 이런 거. 결론은 식물이 잘 자란다? 결과가 생물적 요인이니까 이것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낙엽이 분해된다? 원인은 생명체죠. 토양이 비옥해진다? 결과가 비생물적 요인이니까 이것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다. 반작용이 된다.
생물들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개구리 수가 메뚜기 수에 영향을 주거나 메뚜기 수가 개구리 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다? 생물체들끼리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고라니는 한 마리 개체 맞잖아요. 생태계에는 여러 개체군, 그러니까 여러 종들이 있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개체들은 일정한 지역에 함께 사니까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거고요. 규모는 개체, 하나의 종인 개체군, 여러 종인 군집 맞고요. 군집은 여러 생태계에 사는 같은 종. 얘들아,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개체군이 같은 종의 집단이 되고요. 군집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죠? 여러 종들의 집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 몇 번입니까?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한번 설명하는 걸 써봐라 이건데, 자,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한다. CO2라든지 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무기물이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포도당 있죠? 요런 게 대표적인 유기물이고요. 독립영양생물은 영양에 대해서는 독립적이다. 스스로 만든다, 생산한다 라는 뜻이죠. 생산자. 반대로 유기물을 무기물로 보낸다. 결국 한 사이클을 끝내주는 거죠. 근데 종속영양이죠. 왜?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지 스스로 에너지를 얻는 건 아니거든요.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분해자이다 하시면 되겠죠.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한다. 결국 종속영양생물이죠. 유기물로는 종속영양생물은 뭐라고 한다? 소비하는 거잖아요. 소비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3번. 지금 가는 보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다. 작용을 하고 반대로 반작용을 하고 얘들 자기들끼리 뭐 한다?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 지유류에 의해, 뭐 지유류는 이끼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냥 땅에 사는 생명 이렇게 생각합시다. 토양화가 촉진된다. 원인은 생명체. 그 다음에 토양화가 촉진되는 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바로 가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렁이가 많으면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진다. 지렁이가 땅속을 막 움직이면 빈 공간이 생기니까 바람이 잘 통하고 공기가 잘 통한다. 요것도 역시나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것도 잘못 적었네?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이니까 요거 나, 요것도 나.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서 은행나무잎이 노랗게 변한다. 기온이 비생물적 요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노랗게 변하는 건 생물적 요인이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가가 되겠죠. 메뚜기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자 먹인 벼의 개체수가 증가하였다. 메뚜기도 생명체. 그 다음에 벼도 생명체. 그러니까 생명체들끼리의 상호작용이니까 요거를 다로 분류하시면 된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나, 디귿은 가, 리을은 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생태계 기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뭐 생산자, 소비자로 이루어진 생물 요소, 그 다음 빛, 환경 이런 게 비생물 요소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하는 생산자는 빛에너지 이용해서 양분 만들고 스스로 양분 만드니까 독립영양생물이다. 그러면 3번에 소비자는 독립이 아니라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종속되어 있다. 종속영양생물이다 해야 되니까 답은 3번. 버섯, 세균 이런 건 분해자. 생태계 구성에서는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됐죠? 답은 3번이고요. 2번 문제. 생물 요소의 일부니까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겠죠. 그 중에 생산자를 찾아라. 소나무는 생산자 맞아. 그지? 토끼, 여우 같은 것들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가 될 거고요. 대장균, 송이버섯 이런 거는 이제 분해자가 될 거고, 잔디는 광합성하니까 생산자가 맞죠. 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되겠죠. 3번.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개체는 모여서 동일한 종으로 이루어진 개체군을 이루고 그 개체군이 모이니까 다양한 종으로 이루어진 군집을 형성한다. 생물 요소는 비생물 요소와 영향을 주고 받는다.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요거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지금 광합성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분해자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요것은 생산자라고 해야 맞죠. 답은 4번이고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된다. 맞는 이야기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A, B, C, D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비생물 요소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A는 환경 요소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비생물적 요인이 될 거고요. 죽은 생물 분해해서 양분을 얻으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분해자가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니까 종속되어 양분 만들어 준 걸 먹는다. 그럼 뭐야? 소비만 하는 거죠? 소비자. 남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생산자밖에 없으니까 B는 생산자. A는 비생물 요소, 버섯은 분해자니까 C 오케이. D는 소비자니까 생물 요소 오케이. 군집에는 A, B, C, D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군집에는 비생물 요소가 포함되진 않는다. 틀렸으니까 답은 4번. 광합성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 만드는 건 생산자에 해당하니까 기억이니까 이것도 맞는 말. 답 4번. 5번. 자, 꾀꼬리는 낮이 길어지는 봄에 산란을 한대. 그러면 낮이 기냐 밤이 기냐 빛의 일조 시간인데 어쨌건 빛이니까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방향상 작용이라고 하죠. 불가사리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담치가 증가하네. 요거는 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불러주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 농도를 증가시켰으니까 요거는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반작용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기억에 가에서 1조 시간이니까 비생물 요소는 빛이고요. 나는 상호작용이고요. 다는 비생물이 아니라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생태계의 구성요소이고 기억과 니은은 상호작용과 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니은은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 이걸 뭐라고 한다? 작용이라고 하고요. 생물적 요소 내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상호작용이라고 하고요. 묻진 않았지만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한다. 그럼 기억은 상호작용이다. 니은 자 개체군 A는 자기들끼리 같은 종입니다. 개체군 B도 동일한 종입니다. 하지만 군집을 형성한 개체군 A, B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군집은 다양한 종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 1조량이 많다. 빛이죠. 벼의 수확량이 증가한다. 비생물적 요소가 벼라고 하는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어디에 해당한다? 작용에 해당하는 니은에 해당한다. 요거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다. 7번 보겠습니다.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 이제 나열한 건데 지우리도 마찬가지고 지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 요소인 건 맞고요. 그 생물 요소가 보니까 흙이 형성되는 걸 촉진하고 흙에서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으니 비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뭡니까? 흙하고 토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우리와 지렁이는 모두 생물적 요소가 돼야 되니까 1번은 틀렸다. 지렁이가 광합성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독립영양생물 아니다. 암석과 토양은 비생물적 요소이다. 해야 되죠. 비생물적 요소이다. 감 하나에서 공통적인 비생물적 요소는 누가 된다? 흙이 된다. 하니까 맞는 말
답은 4번. 가와 나 모두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이 맞다?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맞으니까 이것도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